한의사 502TV의 김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저희 직원들에게 체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은 체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신체적 속성과 정신적 속성,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속성을 갖춘 포괄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급한 성격, 차분한 성격, 느린 성격, 꼼꼼한 성격, 조금 덜렁거리는 성격, 술을 잘 마신 사람, 술을 싫어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특히 약으로 가면 더 반응이 극렬하게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인삼, 홍삼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약이지만 소음인한테는 굉장히 명약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약이나 음식에 대한 반응이나 취향이 다른 거를 체질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상의학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여다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유한 체질의학이고 동무 이재만 선생님이 창시한 의학이에요.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고 체질에 따라 마음 씀씀이, 질병 관리, 음식 조절, 운동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대표적인 체질의학이에요. 그 사상체질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 있어요. 태양인은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하면서 소양인은 비장 기능이 강하고 신장 기능이 약해요. 태음인은 간장 기능이 강하고 폐장 기능이 약하고 소음인은 신장 기능이 강하고 비장 기능이 약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반대인 게 보이시죠? 네. 네. 태양인하고 태음인이 반대 구성이고 소양인과 소음인이 반대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 혈액형하고 사상체질하고 관계가 있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대신 A형, B형, AB형, O형으로 나눈 분류법이 사상체질로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큰 분류법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이 동무 이재만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1837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사상의학을 창시하신 분이세요. 근데 얼굴이 보시면 되게 조금 특이하게 생기셨잖아요. 약간 좀 이목구비가 또렷하면서 눈매가 매섭고 이분이 바로 태양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얼굴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고 태양인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독창적이고 천재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TV로도 방영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책으로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유명하신 선생님인 거죠. 이재만 선생님이 특기할 만한 점은 평소에 열격과 해역병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격병은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토하는 병, 해역병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병인데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본인이 의학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본인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가 우연히 사상체질을 발견했는데 재미있는 점은 특별한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발견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는 하늘이 대한민국이 내려주신 대한민국의 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만 선생님이. 그리고 기존 한의학과 사상가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이 많은데 기존 의학은 증치의학이라서 증상에 이렇게 보고 치료를 하는 증상이었으면 사상의학은 개체의학에서 사람의 특성을 갖고 역으로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증치의학의 대표는 허준 선생님을 볼 수 있고요. 개체의학의 대표는 이재만 선생님을 볼 수 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빌 게이츠가 허준 같은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스티브 잡스가 이재만 같은 분이라고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뛰어난 분이시지만 뭔가 세상을 바꾸고 독창성을 제시한 거는 이재만 선생님이나 스티븐 잡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상의학의 특징은 치료 효과가 빠르고요. 부작용이 좀 적고 예후 관리가 좋다고 보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약 두세 포 먹고 굉장히 좋아진 경험이 있거든요. 이 그래프에 나온 사상체질 비율은 동의수세보건에서 이재만 선생님이 적어놓은 문헌인데요. 태양인은 거의 없고 소양인 30%, 태음인 50%, 소음인 20%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임상을 오래 하면서 한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여자분들의 경우는 대다수가 소양인이고요. 나머지 20-30%가 태음인, 남자분들의 경우는 70-80%가 태음인, 20-30%가 소양인이고요. 소음인은 굉장히 수가 적고 태양인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장부 구성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폐비간신이라고 해서 태양인은 폐가 크고 간이 작다. 대대관계가 되는 건 태음인이거든요. 간이 크고 폐가 작다. 그리고 소양인은 비가 크고 신장 기능이 작다. 이거는 소음인과 반대인 거죠. 소음인은 신장 기능이 크고 비장 기능이 작다. 그래서 태양인과 태음인이 반대고 소양인과 소음인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음인 중에 아주 전형적인 소음인들의 몸 상태를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건데요. 파란색은 차가운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소음인은 겉과 속이 모두 차가우신 분이에요. 소음인들 중에 비전형적인 소음인이 있는데 이 경우는 속은 차가운데 겉이 뜨거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소음인 표병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인데도 속은 찬데 겉이 뜨거워서 열이 좀 많이 나거나 두통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피부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의를 잘해서 봐야 됩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소양인의 몸 상태를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소양인은 더워요. 뜨겁고. 그래서 겉과 속이 모두 뜨거운 분을 말해요. 그래서 붉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소양인의 비전형적인 소양인들이 많으신데 특히 여성분들 소음인처럼 보이는데 소양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속이 뜨거운데 겉이 차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도 안 된다고 그러시고 추위 변화에 민감하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소음인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소양인이라고 하고요. 전문 용어로는 이분들을 소양인 표증에 해당된다고 해요. 태음인은 열과 한의 싸움이 시소처럼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하는데 전형적인 태음인의 경우에는 열기가 많고 열기 쪽으로 쉽게 기울어지는데 언제든지 몸이 안 좋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한기 쪽으로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형적인 태음인은 열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다음은 비전형적인 태음인의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기가 더 훨씬 많잖아요. 열기가 작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추위를 타고 특이한 거는 이분들은 열기 쪽으로 잘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음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 용어로는 이런 분들을 태음인 표증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태양인은 한과 열이 착착되고 한열을 잘 구분이 안 돼서 아까 그래프를 제가 안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차질 진단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502TV의 김호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저희 직원들 분들께 체질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봐주세요.